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네 번째 영상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회사 제품 홍보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이제 해조 추출물인데 미량요소가 들어가 있는, 특히나 붕소랑 아연이 높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바이오트랙,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을 홍보했고, 질소가 없는 천연 칼슘 제품 스타핏을 홍보를 했죠. 스타핏이랑 바이오트랙, 옵티트랙 제품들은 제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품의 효율성이라든가 제품의 침투성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면 좋은 보조제들, 침투제라든가 확산제라든가 전착제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까지 홍보를 드렸는데, 홍보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였죠. 딸기는 뿌리가 약하니까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동계 생육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칼슘이라든가 미량 원소들을 충분하게 잘 흡수하고 이용할 수가 없다. 칼슘이랑 미량 원소는 근권부로 공급하는 것도, 물론 근권부로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필수적으로 연면시비로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면시비로 좋은 제품인 칼슘제, 스타핏, 그리고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바이오트랙, 옵티트랙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정리 미리 드리면은 육묘기 처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기를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사실 딸기 같은 경우는 3화방에 끝내시는 분도 있고 5화방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8화방, 7화방까지 가시는 9화방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화방기, 2화방기, 3화방기, 3화방 이후기, 생육 막바지 이런 식으로 작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더 세분화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작기를 나누면 어쨌건 육묘기, 그리고 영양생장기, 그리고 생식생장기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연속착가형 과일이니까, 과체류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2화방 전후까지를 영양생장으로 보고 그 이유는 좀 생식생장으로 보고 처방을 저는 진행을 합니다. 어쨌건 딸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3개의 작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농가분들께서 요 근래는 영양생장기 처방이랑 생식생장기 처방을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많이 있으신데, 그 육묘기 처방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있긴 있으신데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묘기 처방을 꼭 운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품을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육묘기 처방을 꼭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 같이 보도록 하실 텐데,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품종들을 가지고 딸기가 얼마만큼의 양분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지 연구를 한 건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헥타르에 한 40톤 정도를 수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 첫 번째 저희 영상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헥타르에 한 30톤 채 못되게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옛날에도 헥타르에 한 40톤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연구를 했고요. 질소 같은 경우가 140kg, 그리고 인산이 32kg, 칼륨이 180kg, 칼슘이 70kg, 마그네슘은 한 20kg 정도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을 보시면은 연구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연구 연도도 다르니까 비율을 보시면은 질소를 1회 정도로 고정을 했을 때 인산은 한 0.3에서 0.6 정도의 질소 대비해서 공급이 되어줘야 되고, 칼륨은 질소보다 높게 한 1.5에서 1.6 정도 공급이 되어줘야 되고, 칼슘 같은 경우는 질소보다 낮게 한 0.2 정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칼슘이랑 비슷하게 한 0.2 정도 공급이 되는 게 딸기 쪽이 실제로 흡수하는 양분의 양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품종이 두 가지긴 합니다. 두 가지긴 한데, 실제로 이 기간이 휴면 기간, 그리고 영양생장이 이제 시작하는 기간, 그리고 꽃이 피고 초기에 이제 착과가 돼가지고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 그리고 과일들이 성숙되면서 수확하는 기간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비율 정도를 저희가 본 거예요. 봤을 때 품종이 두 개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질소랑 칼슘 정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아이디어라는 품종은 질소가, 그러니까 이 네모친 기간 동안이 육묘기고요.
요 기간이 그냥 뭐 영양생장기, 요 기간이 생식생장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육묘기 쪽 봐주시면, 육묘기랑 초기 영양생장기 쪽을 봐주시면 질소만큼 인산들이 지금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질소만큼 인산이 들어가고 있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질소만큼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칼슘이 질소보다 높게 들어가고 있고, 칼슘이 질소보다 높게 들어가고 있고, 칼슘이 질소만큼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마그네슘이 질소만큼 들어가고 있고, 마그네슘이 또 질소만큼 들어가고 있고, 마그네슘이 질소보다 높게 들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묘기에 그 양분 비율, 양분의 투입 비율은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영양생장기랑 일반적인 생식생장기의 양분의 구성, 양분의 공급 필요 비율과 육묘기의 양분의 공급 필요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하게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딸기의 작기를 육묘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육묘기에 필요로 한 양분의 구성 비율과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에 필요로 한 양분의 구성 비율이 다르겠죠. 우리 영양생장기랑 생식생장기 비교를 하면은 생식생장기는 영양생장기보다 질소 조금 줄이고 칼륨 늘리고 황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처방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처방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육묘기도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랑 구분이 되어지는 영양분의 그런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관행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를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고요. 육묘기까지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육묘기를 아직 구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 농가들의 관행을 보면은 이게 육묘기 처방인데 육묘기 처방이 영양생장기 처방이랑 똑같이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기 처방을 이시한 1.0, 1.1 정도로 공급을 할 때 영양생장 처방을 그대로 비료를 타고선 공급되는 이시를 한 0.8, 0.7 혹은 0.9 정도로 낮춰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들어가는 양분의 양이 질소가 11.8kg, 인산이 7.3kg, 칼륨이 19.6kg, 칼슘이 15.3kg, 마그네슘 2.5, 황이 10.8kg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 질소를 1로 고정하고 비율을 보게 되면은 1대 0.62, 1.66, 1.3, 0.21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농가가 영양생장기의 처방의 이시를 낮춰서 육묘기에 적용을 했을 때 양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해보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들, 자료들이 있긴 한데 이거를 육묘기랑 생육기 정도로 구분을 할게요. 여기를 육묘기, 그리고 여기를 생육기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면은 일단 육묘기 때 질소의 비율을 1 정도로 고정을 하면은 인산의 비율은 0.15, 칼륨의 비율은 0.69, 칼슘의 비율은 0.52, 마그네슘의 비율은 0.16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제일 높아요. 질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등으로 높은 친구가 칼륨, 그 다음 높은 친구가 인산이 아니라 칼슘, 그 다음 높은 친구가 마그네슘, 그 다음 높은 친구가 인산 정도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비율이 실제로 딸기를 재배해보고 연구해보니 딸기가 이 정도 비율의 양분을 육묘기에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묘기 처방을 운용하지 않고 이 목표 농도, 이 육묘기 비율대로 이 목표 농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영양생장의 처방의 이시를 낮춰서 육묘기에 공급을 하게 되면 양분의 구성 비율이 질소 1대, 인산 0.62, 칼륨 1.66, 칼슘 1.3, 마그네슘 0.21로 1등이 칼륨, 그리고 2등이 칼슘, 3등이 질소, 4등이 인산, 5등이 마그네슘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비율이 아예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실제 연구자료에 의하면 육묘기 때는 이 정도 비율과 이 정도 구성 비율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농가는 관행적으로 비율을 잘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희가 육묘기 처방을 꼭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묘기 처방을 운용해서 이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행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비율대로 실제로 딸기가 흡수하는 양분의 비율대로 이 비율대로 들어가야지 육묘기에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육묘기 처방을 실제로 도입을 해 보았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농법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그냥 농가의 관행대로 육묘기에 그 딸기 모종을 키운 거고요. 이제 왼쪽 거는 육묘기 처방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농도를 요렇게 육묘기 처방에 준하게 바꾼 게 왼쪽 뿌리고요.
관행의 목표 농도를 그대로 유지한 게 오른쪽 뿌리인데요. 왼쪽 뿌리랑 오른쪽 뿌리 보시면은 뿌리 부분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네요. 왼쪽 뿌리가 오른쪽 뿌리보다 길이도 더 길고 부피도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측정한 게 식물의 초장도 측정을 했고 입수도 측정을 했고 입의 길이, 입고도 측정을 했고 입경도 측정을 했습니다. 입의 그 폭도 측정을 했고 그리고 줄기, 대공, 그러니까 크라운의 두께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뿌리의 길이도 측정을 했고 뿌리의 무게도 측정을 했습니다. 평균값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평균값이랑 비교하는 부분을 봐주시면은 이 노란색이 육묘기 처방이 적용된 거, 제품은 똑같습니다. 파란색은 육묘기 처방이 적용이 안 되고 농가가 관행대로 영양생장기 처방의 이시를 낮춰서 진행을 한 것을 살펴보시면 일단 초장이 육묘기 처방이 진행이 된 곳이 47%가 증가를 했고요. 입수는 3%가 증가를 했고 입의 길이 자체도 25%가량 증가를 했고요. 입의 폭 자체도 2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대공의 두께, 크라운의 두께 자체도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일종의 속설이긴 하지만 화합분화가 끝난 모종 자체를 정식할 때 그 모종의 크라운의 두께가 10mm, 즉 1cm면은 이거는 뭐 누가 농사를 지어도 딸기 농사 대박 난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육묘기 처방이 진행된 곳은 대공이 지금 크라운이 한 10mm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육묘기 처방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크라운의 두께가 7.5mm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뿌리의 길이는 87%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뿌리의 무게 자체가 지금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상부 쪽만 봐주시면 지상부 쪽은 무려 177%가량, 지상부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길이, 식물의 초장도 보고 입수도 보고 입의 면적도 보고 크라운의 두께도 본 거죠. 그것까지 봤을 때 지상부 부분을 보시면은 지상부 부분은 177% 증가를 했고 이제 뿌리의 길이랑 뿌리의 부피, 뿌리의 무게 정도만 보면 지하부 부분은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까지 보면은 어차피 딸기는 정식을 하게 되면은 뿌리가 새로 돈다. 그러니까 뿌리가 기존에 있던 뿌리들은 다 죽고 뿌리가 새로 돌기 때문에 뿌리의 길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의미가 있고요. 초기 활치하게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뿌리의 부피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뿌리의 부피는 경향적으로 큰 친구들이 계속 큰데 뿌리의 부피까지 포함한 뿌리의 인자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란색 부분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한 거고 파란색 부분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아니고 노란색 부분은 좋은 제품을 쓰고 파란색 부분은 나쁜 제품을 쓴 것도 아닙니다. 노란색 부분은 야라 제품을 쓰고 파란색 부분은 중국산을 쓴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노란색 부분은 육묘기 처방을 도입을 한 거고요. 파란색 부분은 육묘기 처방을 도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결론은 딸기의 작기를 육묘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정도로 나눌 때 농가의 관행은 영양생장, 생식생장기 처방은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육묘기 처방을 운용을 안 하시고 영양생장기 처방에 이시를 낮춰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보다는 육묘기 처방을 따로 받으셔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체류 같은 경우, 그리고 하우스작형의 과체류 같은 경우는 사실 묘의 소질이 농사의 70~80%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모종을 확보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모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육묘기 처방이 꼭 도입이 되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리고 비밀이긴 한데 사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조금 조건이 다른 게 이쪽에, 이 노란색 쪽에 육묘기 처방 도입한 거 플러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폴리인산을 도입했습니다. 폴리인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같이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